매장이 거의 초토화 수준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여기 안에 지금 수건이 한 50장 들어있습니다. 50장. 안녕하세요, 부태알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앞전에 영상 보여드렸었죠. 어제 진짜 매장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수습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었었는데 그 얘기들을 제가 어제 인스타에 올렸더니 생각보다 저랑 비슷하게 그런 상황을 겪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제 한 3시쯤인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수구에 역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매장 말고 다른 매장에 있을 때 막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역류하거나 그럴 때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렇게 역류가 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진짜 막 샴푸대 옆에 하수구에서 물이 막 콸콸콸콸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모든 고객님들이 시술이 거의 다 끝났을 때예요. 끝나고 염색 고객님 이제 한 분 마무리 샴푸 들어갈 때쯤에 그때 이제 하수구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일단 빨리 그 물 콸콸 넘치는 부분 그 수건으로 막아 놓은 다음에 바보같이 여기 샴푸실 말고 다른 샴푸실 가서 일단 샴푸를 하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배관이 결국은 하나로 모여서 메인관으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샴푸를 해도 물이 자꾸 넘쳐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경험에 의해서 터득되는 부분이라는 걸 또 한번 그때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막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기존에 그 시간대 예약이 바로 있었는데 예약 고객님들 양해드리고 다 취소하고 저녁에 디타임에 파마하고 염색 고객님 있는 것도 전부 다 선생님들한테 뒤 예약을 좀 취소를 해달라고 다 부탁을 드려서 다 캔슬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이버에다가 이제 업체 막 찾아가지고 막 급해서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데다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닿아서 그때 주말이었잖아요. 일요일이었는데 바로 또 1시간 안에 온다고 하길래 다행이다 싶었죠.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일단은 그래서 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 뭐 첫 인상도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말투도 좀 어눌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급한 대로 일단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죠.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협상을 하잖아요. 했을 때 그냥 이 막혀 있는 이 관을 뚫는 것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40이고 요거를 다 청소를 다 해주는 거는 6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다 뚫는 게 나으니까 다 뚫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한 20분 정도 뭐 스카타인가 뭐야 스카타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일단 사진 첨부를 해볼게요. 뭐 앉아서 뭐 드릴 같은 걸로 꽂으면은 막 다다다닥 하면서 막 소리가 나는 그런 건데 그거를 관에다가 막 밀어 넣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분 정도 하더니 갑자기 이거 작업이 너무 복잡하고 뭐 장비가 더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가격을 한 20만 원 더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8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때가 한 6시쯤 돼가지고 다른 업체를 찾기도 진짜 애매하고 뭐 불러도 오지도 않을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막 더 큰 그걸 가지고 와서 막 관에다가 밀어 넣더니 드릴을 꽂아서 막 부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엄청 궁시렁대. 머리카락이 씹히는 어떤 도 하면서 하길래 그냥 불쾌해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꾹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관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사진이 이따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관인데 이 중간에 이 이염새 부분을 자꾸만 막 밀어넣고 막 힘으로 하면서 거기가 막 부러지니까 물이 콸콸콸 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희 옆에 여기 골프 상가니까 물 새면 안 된다고 절대 새면 안 되니까 좀 조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은 채도 안 해. 또 계속 하면서 계속 그게 빠지니까 물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물 새면 진짜 안 됩니다. 옆에 그 골프 채 같은 거 물 닿아서 녹슬고 이러면은 비용 저거 많이 나오니까 하시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뭐 결국 자기가 뭘 막 해. 하여튼 뭘 계속 밀어넣고 계속 부다다다다다닥 하고 물은 콸콸 넘치고 미치겠는 거예요. 예? 혼자서 막 욕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좀 별로 듣기 거북한 얘기 막 혼자 중얼중얼대면서 막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사장님 이거 지금 뭐 뚫린 거냐 안 뚫린 거냐 했는데 자기가 이상한데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계속 그 렌즈가 달린 걸로 관에다가 밀어 넣어서 카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아 분명히 지금 찌꺼기가 없고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물이 안 빠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이 안 빠진다고. 근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이 안 빠진다고. 그래서 아니 사장님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사장님을 부른 건데 물이 안 빠지는 걸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 이상한데 진짜 이걸 한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다른 업체를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장님 혹시 출장비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예? 출장비는 왜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출장비가 얼마시냐고 했더니 아니 갑자기 출장비는 왜 물어보시냐고 그러길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장님은 여기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빨리 제가 다른 업체를 또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사장님 오셨고 수고도 하셨으니까 출장비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저더러 이 출장비만 받고 먹고 떨어지라는 말씀이세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진짜 더 이상 말 섞기가 싫어서 사장님 그러니까 그냥 출장비 얼마시냐고요. 그랬더니 본인이 10만 원이라고 하길래 제가 20만 원 드릴 테니까 장비 챙겨서 가시라고. 저희 지금 빨리 다른 업체 알아봐야 되니까 가셔야 된다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 이제까지 와가지고 수고했는데 출장비만 받고 못 간다고. 전액을 다 달라는 거예요. 80만 원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그래서 옥신각신 하고 있었는데 옥신각신 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밖에 나가서 봤더니 옆 상가에 이미 지금 물이 새가지고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옆 상가 골프 그 상가는 쉬는 날이었거든요.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소가 깔끔하게 됐는데 물이 안 내려가요. 저는 고생을 했는데 출장비만 받고 못 간다고. 전액 다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밖에 나가서 사장님 지금 밖에 옆에 상가에 지금 물 새는 거 안 보이시냐고.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빨리 수고비 받고 가시라고 얘기했더니 대뜸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시는 거냐고 하더니 내가 지금 하수구 업체에서 일하니까 지금 만만하게 보이냐고 하면서 엄청 족밥으로 보이냐고 하면서 막 엄청 위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눈 마주치면서 사장님 지금 굉장히 위압적이신데 전화기 들고 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상황 설명하고 지금 빨리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그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양쪽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딱 경찰관님 그러시죠. 지금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민사를 거셔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은 저한테 민사소송 하시라고. 예? 그러면 저는 민사소송 받아주고 플러스 지금 옆에 지금 물 샌 것까지 해가지고 다 민사소송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라고요. 자기가 작업을 하다가 물이 샌 게 아니라 물이 고여 있는 게 작업을 하다가 흐른 건데 어떻게 그게 자기 잘못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작업을 해가지고 물이 샌 건데 그거를 본인 잘못이 아니라 물이 이미 차 있는 게 자기가 작업하다가 흘러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미칠 노릇이대 진짜. 근데 제가 사진 첨부해서 보여드리면 그 사람이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크더라고요. 한 190 정도의 덩치가 좀 있어요. 이거 웬만해가지고 그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면은 이거 뭐 여자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울며 겨자 먹이식으로 다 결제를 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이제 인스타에 올렸더니 댓글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는 안 된다고 무조건 민사소송 하시라고 하고 난 다음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30분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그냥 처음에 그 출장비로 주기로 했던 그 20만 원 그거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못 준다고 그냥 저한테 민사소송 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일이 일단 끝난 거예요. 제가 이 지금 화면이 지금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빨리 날다가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장님이 처음에 한번 가격을 올렸잖아요. 80만 원으로. 근데 두 번째 본인이 보시면은 배관이 깨끗한데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데 물이 안 빠진다고 그 얘기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저희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배관, 그러니까 저희 옆으로 다 상가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가들도 지금 다 체크를 해가지고 막혔을 확률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20m를 밀어 넣는데도 배관은 깨끗한데 물이 안 빠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80만 원을 불렀던 그 비용으로 될 게 아니라 옆에 상가분들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높아져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자기가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희 상가들은 일요일날 대부분 다 문을 닫거든요. 저희 빼고는. 그래서 뭐 물어볼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옆쪽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골프 용품을 파는 데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배가 막혔다고 해가지고 뭐 비용을 내라고 한들 뭐 내시겠어요? 안 내죠. 저 같아도 안 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시술 비용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럼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부분도 발생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비용적인 거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처음에 40만 원 불렀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다른 업체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딱 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날 와가지고 다른 업체를 수소문해서 아침 8시 반부터 저 쉬는 날인데 매장 영업도 못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제가 진짜 저야 어차피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오늘 오신 분의 얘기를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제 그 사람이 그나마 배관 파손 안 된 게 다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했던 그 작업들이 다 뻘짓이에요. 뻘짓. 와,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저희가 싱크대가 2개 있고 샴푸대가 2개예요. 근데 그 4개가 모두 하나로 연결돼서 이 하나의 배관으로 해서 이제 메인 통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배관이 이렇게 T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T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누수가 난 대로 해서 그 렌즈를 계속 끼워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분명히 관이 깨끗하게 다 청소가 됐는데 물론 본인이 청소했는지 원래 깨끗한지를 그건 모르겠어요. 청소를 했는데 물이 안 빠진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T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메인으로 빠지는 통로가 얘예요. 얘. 근데 계속 여기서부터 렌즈를 밀어 넣어가지고 여기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부분만. 막힌 쪽은 여기인데 막힌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를 계속 카메라 렌즈를 넣어서 깨끗한데 그런데 왜 물이 안 빠지지? 여기가 안 빠지니까 물이 안 빠지죠.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80만 원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업체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넣어서 확인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래층 쪽 천장을 보면은 그 메인 관이 있대요. 메인 관이. 그 메인관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거꾸로 작업을 한 거예요. 거꾸로 작업해서 이 부분을 거꾸로 관을 넣어서 뚫어가지고 해결을 한 거죠.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 제가 진짜 경찰까지 부를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위협적으로 막무가내로 다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와 진짜 황당하대요. 결국은 어제 오후부터 못하고 오늘 하루 종일 영업을 못한 손실에다가 진짜 황당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해결은 됐어요. 지금 거의 5시간 정도 작업해서 해결은 됐는데 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오늘 이거 다 정리하고 직원분들은 쉬니까 저 혼자 다 또 정리하고 빨래 돌린 것도 널고 또 저게 물 흘러가지고 지금 아마 하수구 냄새 많이 나니까 그거 냄새 좀 환기시키고 이러려면은 오늘 저녁쯤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문직을 하고 있지만 전문직을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되더라고요. 어제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된다면 다음에 뭐 이런 일이 발생돼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물론 잘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좀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도 업체를 섭외를 했으면은 사전에 미리 비용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모르다가 이번에 한번 직접 겪고 나니까 또 이게 또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이렇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막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께서는 어쨌든 미용실 같은 경우 머리카락 때문에 자주는 아니겠지만 이런 일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 염색약이나 이런 부분이 또 좀 점도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물에 다 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 보면 염색약 이거 막 덩어리로 막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막 물에 녹는 게 아니고 그 상태로 흐르다 보면은
이 배관 표면이 좀 꺼끌꺼끌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염색약이 또 쌓이고 머리카락 쌓이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뭐 침천물이 이렇게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을 줄이려면은 저희가 샴푸실에 보면 이게 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양파망을 한 번 더 씌워서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런 부분은 매일매일 또 청소를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또 하시고 제가 이제 뚜러뻥 이거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또 이런 것도 잘못 쓰면은 배관 노후화가 빨리 일어나서 더 큰 공사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뭐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오픈한 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6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뭐 다음번에 일어나면 또 배관 청소하는 겸 해서 업체 불러서 한 번씩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뭐 평생에 한 번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어제 좀 황당한 일을 겪었던 내용들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이거 보시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미리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